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개나리는 겨울도 가을도 아닌 무려 2계절이나 앞선 여름부터 꽃눈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조용히 때를 기다리면서요.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다고 하죠. 꽃눈처럼 단단한 껍데기 속에 소중한 것을 준비해놓고 있다면 만개하는 시기는 언제든 꼭 오지 않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아내는 연애할 때에도 고양이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여행하다가 만났던 길고양이가 눈에 밟힌다더니 사료를 싸들고 여행지를 다시 찾았던 적도 있습니다. 집 근처 고양이에게 밥을 주거나 하룻밤 돌보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낳고 한동안에는 육아 때문에 고양이는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3살이 되자 고양이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아이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고 급히 응급실을 찾아서 주사를 맞아야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아이가 알레르기가 있으니 고양이를 집으로 들이지 말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말 못하는 고양이가 불쌍하지도 않냐면서 아이를 안방에 두고 고양이와 접촉하지 않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이 문제로 자주 다퉜고 평행선을 달리는 대화 끝에 결국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저는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아이를 키웠고 아내는 주말마다 아이를 보러 왔습니다. 아내는 아이가 어리니 자기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주던지 아니면 공동으로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눠보면 아내는 아이의 건강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를 공동 양육하는 거는 원하지 않고 친권자, 양육자로 제가 지정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네, 지금 사연자분은 남자분인데요. 이제 아이가 어립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리다라고 하는 이유로 엄마인 아내가 양육자로 지정될까 봐 걱정하고 계신데 어떤가요? 네, 자녀의 나이가 어린 경우 엄마가 출산 이후 아이를 계속 돌보았다면 사실상 엄마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네. 아빠라는 이유만으로 양육관자로 지정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긴 하죠. 네, 민법 제387조 사항에 따라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는 미성년의 자녀와 성별과 연령도 중요하지만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도 볼 뿐만 아니라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붐과 모아 어느 쪽이든 제공하려는 양육 방식의 내용과 합리성, 적합성, 상호 간의 조화 가능성, 그다음에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 자녀의 의사 등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관련된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어리다, 딸이다, 성별이다 이런 거나 이런 것만으로 아내가 양육자로 100%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럼 법원에서는 누가 아이를 양육하는 게 적합한지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고려하는데 그러면 법원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다 확인하게 되는 걸까요? 네, 물론 재판 과정에서 저희가 보면 양육권 다툼이 치열할 때는 정말 합의가 안 되는데요. 그렇죠. 쌍방이 각자 자신이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더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는 점에 대해서 주장을 하온 정리서면도 제출을 하고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아이와 지냈던 자료라든지 아이에 관련된 사항들을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할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도 양육권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직접 가사조사 등을 명해서 자녀가 현재 지내고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지내게 되도록 할 양육 환경에 대한 출장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 외에도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이 되어 있다면 자녀를 법원에서 불러서 전문가와 이렇게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지만 노는 과정에서 본인은 부모와의
친밀도 등도 함께 보면서 고려를 하기는 합니다. 네, 그럼 이 사안에서는 이 사연자분은 어떤 부분을 잘 주장해야 될까요? 네, 이 사안에서는 비록 아빠이긴 하지만 육아휴직을 하고 뭐 아이를 돌본 점이 있다면 이런 점, 뭐 유대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다는 점, 네. 뭐 복직을 일을 하셨을 거니까 뭐 네. 일을 하시면서도 평소에도 자녀를 적극적으로 돌봐온 점을 강조하시면서 또 이 상황에서는 특이점이 아이가 엄마의 이런 어떠한 행동으로 인해서 건강에 저촉이 되는 발생하였음에도 뭐 엄마가 자신의 행동을 우선하려 했다는 뭐 상황에 대한 점을 조금 더 피력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공동 양육자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법원이 이렇게 단독 양육이 아니라 공동으로 양육하라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실무상 협의를 통해서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 양육을 지정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판결로서는 사실 공동 양육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은 매우 드뭅니다. 네. 이미 두 사람 사이의 의견 차이가 격렬해서 이혼에 이르는 경우가 대다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아이를 양육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뭐 양육 방식이라든지 뭐 아이의 뭐 향후 거저라든지 이런 문제 조그마한 거에서 대립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법원 또한 이러한 사정으로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부모 모두를 자녀의 공동 양육자로 지정하는 경우는 첫 번째로 부모 모두가 공동 양육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네. 뭐 양육에 관한 가치관에서 현저한 차이가 없는지, 네. 또 부모가 거주하는 곳이 매우 가까워서 아이가 이질감을 느끼지 않을지, 네. 아이의 환경 적응에 문제가 되지 않을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공동 양육에 대한 여건이 쌍방이 모두 갖추어졌다고 볼 때에만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가 공동 양육을 둘 다 이제 원하는 경우고 양육에 대한 가치관이 거의 비슷해야 되고 가까운 곳에 서로 살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공동 양육하는 게 아이한테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공동 양육을 해주는 거네요. 네. 네, 그럼 공동 친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네. 공동 친권자가 되게 되면 향후 자녀에게 신분상, 재산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쌍방의 동의가 필요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네. 뭐 자녀의 통장을 개설해야 되거나 신분상의 문제를 하면 자녀가 갑자기 아파서 입원을 해야 될 때는 공동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러한 경우 상대방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자녀의 복리에 큰 방해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판례도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양육 방식과 상호 소통 방식이 비슷하거나 혹은 서로 차이가 좀 있더라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고 있어야 되고 공동 친권을 통해서 자녀의 복리가 증진될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양육 과정에 비춰서 양육자로 지정될 자가 좀 부적절하게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나 이런 경우에 특수한 사항이 있을 때 공동친권을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라 사실상 공동친권도 잘 지정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아빠라고 하는 이유로 양육권자 지정에서 배제되는 일은 없고요. 양육 방식의 내용과 합리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양육권자를 결정합니다. 법원은 가사조사 등을 통해서 양육 환경과 양육 태도 등을 조사하고요. 이런 경우에 재판을 통해서 이혼하는 경우 공동 양육자 지정은 매우 드물다라고 하는 것과 공동 친권도 굉장히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